고개 드는 김기춘 몸통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순실 씨의 커넥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꾸준히 부정해왔던 김기춘 전 실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비서실장 당시에 최순실 씨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고 받은 일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만난 일도 없습니다.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사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검찰 조사에서 이제 한 발언 때문에 이 김종과 김기춘, 최순실 이 사람들의 관계가 드러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김종과 김기춘은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건가요? 일단 김종호 차관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제2차관으로서 거의 실세의 역할들을 하게 되죠. 네. 왜냐하면 일단은 한양대 교수이기 때문에 이재만 문고리 3인방 중에 지금 현재로선 첫 번째 서열 1위로 알려져 있는 이재만 전 비서관과 한양대 인맥이기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냐 막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최순실 씨가 김종 전 차관을 예전부터 알던 인맥으로 넣었을 가능성은 좀 전무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제2차관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제가 보는 김종 차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부의 지시를 잘 따르고 이게 부당한 지시를 할지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가지고 누군가의 지시랑 연결하기 위해서는 최순실 씨랑 엮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김기춘 실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검찰의 조사 결과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이거를 김종 전 차관이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 나가 보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김기춘 실장이 최순실 씨랑 만나게 해주는 과정들이 겪었다라는 건데 그 뒤로부터 만약에 김기춘 실장이 실제로 최순실 씨를 엮어주는 과정에 개입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처럼 최순실 씨를 모른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대통령 실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나는 비선에 대한 존재를 모른다라고 했는데 비선 중에 핵심이고 진짜 핵심으로 알려져 있는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연결할 정도라면 이 내막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몸통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현재까지는 이 사건 속에서 한 발 뒤로 빠져 있는 당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처한 과정에서 지금 이 뒤에서 현재 이 난국에 빠져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누가 뒤에서 조언하고 지시하지라고 했을 때 김기춘 실장에 대한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지만 누구도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 당신이 거기 왜 있냐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라면 다시 이제 참고인을 넘어서 또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종 전 차관이 지금 구속이 된 게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죠. 장시호 씨의 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을 좀 지원을 해주라 하고 삼성 쪽에 압력을 가한 이 혐의를 갖고 구속이 됐는데 그렇다면 김기춘 전 실장이 최순실 씨를 김종 전 차관에게 연결을 시켜줬다. 그럼 그 뒤에 배우는 김기춘 실장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 의혹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김종 전 차관이 했다는 그 진술 내용이 김기춘 실장이 말한 곳을 갔더니 최순실이 있더라. 근데 그 전에 나는 최순실을 몰랐다. 뭐 이 얘기가 이제 그 김기춘이 소개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된 건데 그러면은 김기춘 실장이 뒤에서 그런 거를 이제 지시를 해준 거고 그러면은 김기춘 실장이 왜 최순실의 그 조카를 그럼 챙겨줬을까? 그 뒤에는 지금 인정한 대통령이 또 계시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또 김기춘 실장을 통해서. 김기춘 실장이 혼자 독자적으로 최순실을 알아서 최순실 일가를 돌봐줬다. 그거 좀 상상하기가 이거는 합리적으로 추론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이 또 다른 몸통이지, 뭐, 유일한 몸통은 아닌 거죠, 이거는. 그런데 김기춘 실장이 지금 계속 나는 최순실 지금 모른다나, 김종환 차관하고 내가 대질도 하겠다, 뭐, 이런 이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김영한 전 민정수석, 돌아가신 그 수석의 비망록에 이러면 이게 비서실장을 뜻하는 건데, 장해서 뭐 이런 지시한 내용을 깨알같이 적어 놓은 게 있죠. 근데 그것조차도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부인을 했던 게 있었고, 지금 김기춘 전 실장의 그 태도는 다 전면 부인인데, 김종 전 차관이 이 진술을 얼마까지 버티면서, 법정까지 버티면서 유지를 할지,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평론가님, 근데 박 대통령과 최순실 자매가 다녔던 이 차움 의원을 김기춘 전 실장도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추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는 이제 저의 사견입니다. 시나리오를 좀 써봐야 되는데 저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최순실 씨와 그렇게 오랜 관계였을 것 같진 않아요. 네. 대통령과는 오랜 관계죠. 음. 오히려 선친인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는 아주 젊은 검사 때부터의 인연이고 유신헌법 초안을 했다는 얘기도 이제 나왔었고, 그런데 문제는 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2013년 8월에 들어갑니다. 네. 2015년 2월까지 이제 비서실장 재직을 합니다. 그때 가장 큰 사고가 이제 세월호 참사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김기춘 비서실장은 몸통 아니냐, 실제 기획자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네. 그 당시를 다 버텨냈는데 가장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기억은 당시에 유병헌 회장을 추적하던 과정에서 네. 이 구원파의 금수원 앞에 플래카드가 걸렸었죠. 네. 우리가 남이가. 예. 이게 굉장히 90년대 초반에 김기춘 실장의 아픈 악몽을 끄집어내오는 그렇죠. 구호였어요. 그리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기 위해서 비서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그렇게 드나들었다는 최순실 씨와 마주치지 않았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예. 결국은 연결이 됐을 거고 국정 전반을 대통령을 모시고 돌리는데 최순실이라는 축과 김기춘이라는 축이 어떻게든 합작을 해야 됐겠죠. 그 과정에서 스포츠 쪽에 최순실 씨가 관심이 많으니 김종 차관을 소개시켜서 일을 처리시켜야 되겠다라는 알선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증언이 딱 나온 거고 네. 모른다라는 말은 이제 전면 부정이 된 겁니다. 검찰 진술에 의해서.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교분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2015년 2월에 비서실장을 그만두고 나서 네. 차병원 관련해서 면역세포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예. 여기에 최순실 씨는 적어도 2011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 전부터 오랫동안 다니면서 꽤 많은 이제 시술과 진료 치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이 돼서 네. 김기춘 비서실장은 제가 보기엔 지금 굉장히 억울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비서실장 맡았다가 최순실과 엮여서 인생 말년에 아주 고생을 치르게 되신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순실은 어쨌든 구속 상태, 문고리 3인방도 모두 구속 상태.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대통령을 챙겨야 되는데 또다시 몸통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시점과 상황이 온 게 아닌가. 지금 누가 대통령을 추스고 있을 것인가. 네, 지금 표면적으로는 문고리 3인방 전부 실장인데. 구속영장 청구된 건 아니죠. 아, 두 명은 네. 이제 남아 네. 있습니다만 네, 그렇죠. 청와대에서 물러나 있으니까. 네. 자, 김기춘 전 실장, 최순실 씨와의 커넥션, 여러 가지 정황과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기춘 전 실장은 여전히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옛날부터 최태민 딸 그러지만은 소위 접촉을 하고 전화를 했다거나 만나봤다거나 통화를 했다거나 이런 컨택이 전혀 없어요. 검찰 조사에 밝혀질 일인데 나이대나 묵은 사람이 괜히 이런 거짓말 하면 내가 더 망신스러운 거 아닙니까? 내가 맹세하고 그걸 모른단 말이야. 그게 뭐 떠나들었다는 건 내가 지금 방송을 보고 저는 몰란 것이 바보다 하면 그건 할 말이 없지만 내가 그걸 전혀 모르고 나왔고 나는 그 사람하고 일면식도 접촉도 없어요. 네, 김기춘 전 실장 얘기를 들어봤는데, 김기춘 전 실장,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이 한 40년 됩니다. 예전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최태민 보고서를 만들 때, 그때도 뭐 중앙정보부나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중앙정보부에 있었죠. 네. 그러니까 유신헌법을 만들 때, 그게 1972년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당시에 사실 30대 초반의 검사로서, 그러니까 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30대 초반이니까. 약간 어떤 실무적인 기초, 뭐 이런 거에 이제 차출이 돼서 가서 있었고, 네. 그 후에는 중앙정보부에 가서 수사국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사국장이니까 수사에 아주 깊이 관여하고, 그렇죠. 그 당시 이 수사라는 것은 뭐 지금하고 좀 다르죠. 뭐 고문도 하고, 뭐 네. 조작도 하고, 뭐 이랬다는 그 의혹이 아주 굉장히 광범위할 때, 그때 이제 수사국장을 했었고,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실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가요. 예. 그 바람에 이분이 사실은 중앙정보부 국장 할 때 그 보안사령부에서 굉장한 그 눈총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두환 정부 때 일종의 약간 뭐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했듯이 출세가도를 달리지 못했지만 그때 결정적으로 무슨 피해를 받지도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청와대 비서관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겨우 살아남다가 사실은 이분은 60 때 다시 승승장구해서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을 하셨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정수장학회라고 이제 그 정수재단, 그렇죠. 박정희, 유경수 이름을 딴 그 정수재단 그 장학회에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 모임이 있어요. 그게 상청회라고 하는데 그 상청회 회장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여러 가지로 본인이 출세가도를 달려서 눈에 들었고 그 이후에 그 정수재단, 정수장학회 그 상청회 회장을 하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이리저리 인연을 맺었죠. 그래서 사실은 비서실장까지 온.
그런 그 경력이 있습니다. 네. 실장님, 근데 사실 격식을 중시한다는 이 김기춘 전 실장이 약간 앞뒤의 면모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거에도 보면은 초원복집 사건 이후에 네. 그 법조 기자들 30명에게 고급 양주를 돌렸다고 하는데 그때 상황을 좀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철저한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 본인이 평상시에는 그런 거 안 돌리는데 네. 초원복국집 사건이라는 게 뭐니까 결국 그 물론 도청은 뭐 다른 사람이 했지만 네. 본인이 거기서 그 YS 그러니까 본인이 법무장관으로서 내려가서 부산 지역 기관장들을 다 모아놓고 김영삼을 지시하자. 관건 선거인데 네. 자 우리가 남이가 그러니까 무슨냐면 경상도와 뭐 TK가 남이냐 뭐 이런 거 또는 PK에서 여기는 경상남도 출신이고 예. 뭐 YS도 물론 출신은 경상남도지만 이제 부산에서 주로 정치 활동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YS 당선 못 시키면 영도다리에 가서 전부 빠져 죽자 이런 네.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건 명백한 관건 선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돼 있으니까 법조 기자들이 좀 기사 좀 부드럽게 잘 써달라는 의미에서 법조 기자들은 여러 명입니다. 당시 92년에 여러 명이죠 법조 기자. 그러니까 이거 아마 재판 받기 시작한 건 93년일 텐데 예. 여러 명이에요. 그 여러 명을 왜 일진, 이진, 삼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진한테는 뭐 발렌타인 제일 30년, 발렌타인 30년. 네. 그 밑에는 뭐 무슨 시바시리갈 21년.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자 연조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해서 선물을 한 30명한테 했다는 거죠. 그때 법조 기자들이 일부는 돌려주기도 하고 일부는 받지 않기도 하고. 왜냐면 그게 네. 그 무슨 언론 무슨 그 신문에 나왔어요. 그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상당한 파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지금 다시 떠올리게 되는 게 김기춘 전 실장이 당시만 해도 이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뭐 투신을 하겠다, 앞장서겠다 이런 분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본인의 이권과 관련됐을 때는 이렇게 고급 양주를 선물하는 그런 이면을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글쎄 저는 뭐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뿐만 아니고 예. 상당수의 사람이 자기 이익 앞에서는 약해지는 걸 우리가 그걸 그 결정적으로 탓할 정도로 올바르게 살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가끔 해볼 때가 있는데 네.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김기춘 전 실장 과연 최순실 게이트에 얼마나 개입이 돼 있을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